자, 여기서부터는 행렬의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행렬의 덧셈과 뺄셈, 실수배는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그냥 하는 방법이 행렬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에요. 그 방법을 익히면 되는데, 그 방법이 되게 직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지만 알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행렬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2 행렬이죠.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더하기. 자, 그 다음에 X, Y, Z, W 이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러면 얘 더하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각각의 대응되는 성분이 있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1,1 성분, 1,1 성분 있죠? 2,2 성분, 2,2 성분 있죠? 1,2 성분이 있죠? 여기 2,1, 2,1 성분이 있죠? 2,2 성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 대응되는 성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두 행위를 더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성분을, 대응되는 성분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X, 그리고 B 더하기 Y, 그리고 C 더하기 Z, 그리고 D 더하기 W.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2 또 정사각 행렬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덧셈이 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2 행렬에 2 곱하기 행렬 더해서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이 꼴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하기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 2, 3, 4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더하기 해놓고는 1 그리고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곱하기 2 행렬에 1 곱하기 2 행렬로 되어 있어요. 이 더하기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은 1,1 더할 수 있겠죠. 1,2 더할 수 있겠죠. 여기 그리고 2,1 여기 더할 게 없죠. 그거 못하는 겁니다. 여기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더할 게 없잖아요, 지금. 대응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꼴끼리의 행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같은 꼴끼리의 덧셈 어떻게 한다? 각각의 대응되는 위치가 같은 성분들끼리 더한 다음에 각각의 그 위치에 맞게끔 행렬을 구성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되겠죠, 그죠? 이게 행렬의 덧셈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의 뺄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행렬의 뺄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빼기로만 바뀌는 겁니다. 두 행렬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꼴이 같아야 되겠죠? 각각의 대응되는 성분, 위치가 같은 성분들에 대해서 빼기를 해줄 겁니다. 맞죠? A 빼기 X, B 빼기 Y, C 빼기 Z, 그리고 D 빼기 W. 되겠습니까? 각각 대응되는 성분들을 빼줬습니다. 그죠? 자, 행렬의 뺄셈의 끝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행렬 덧셈과 뺄셈 많이 어려운 내용이 없다. 그죠? 이제 이 성분들끼리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분들은 숫자의 범위가 복소수 범위까지예요. 배운 게 복소수잖아요. 이 성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 문자, 숫자, 이거 숫자 자체도 이제 복소수 범위고요. 문자도 그 문자에 대입할 수 있는 거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범위까지 돼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복소수 범위에서의 우리 덧셈에 대해서 복소수 범위에서 덧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그걸 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행렬 A, B, C 행렬이에요. 행렬 A, B, C가 이게 같은 꼴이에요. 같은 꼴일 때는 보세요. 자, 교환법칙이라는 이런 겁니다. 덧셈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같다. 이게 교환법칙이죠. 이거 성립할까요? 행렬에 대해서? 성립하겠죠. 어차피 대응되는 성분, 숫자들에 대한 더하기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게 더하기일 때의 경우를 볼게요. 더하기일 때 여기만 고쳐주면 되죠. 네, 더하기일 때 볼게요. 자, 여기 뭐, 여기에서 이 행렬 더하기 이 행렬을 하나, A가 있는, 그러니까 A, B, C, D 행렬에 X, Y, Z, W 행렬을 더하나, X, Y, Z, W 행렬에 A, B, C, D 행렬을 더하나, 똑같죠? 왜? A 더하기 X가 X 더하기 A로 바뀌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는 복소수 범위에서의,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당연히 이게 같겠죠. 결합법칙은요?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하나,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나. 무슨 말이냐면 어느 걸 먼저 더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왜요? 이게 그냥 성분이니까요. 성분이 복소수니까요. 성분끼리의 합이니까요. 되겠습니까?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행렬의 덧셈에서는 어디를 더하느냐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되겠죠? 그 다음에 행렬에 대해서도 여러 개를 더할 때 어느 걸 먼저 더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뭐, 맞겠습니까? 덧셈에 대해 가지고. 덧셈의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수인 어떤 수, 복소수 범위의 수에서 다 성립하는 거죠. 아, 똑같이 행렬에서도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행렬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이런 행렬의 뺄셈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1, 2, 3, 4에서 1, 2, 3, 4 행렬을 빼는 거. 빼는 게 가능하겠죠? 그럼 각 성분, 대응되는 성분들을 빼주게 되니까 1 빼기 1, 2 빼기 1, 3 빼기 1, 4 빼기 1이 1 빼기 1, 2 빼기 2, 3 빼기 3, 4 빼기 4가 돼서 그냥 모든 성분이 0이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성분이 0이 되는 행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행렬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모든 성분들이 다 0이죠. 그죠? 모든 성분들이 다 0인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거를 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영행렬.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요런 거를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영행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행렬은 그러면, 한 종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2 곱하기 2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행렬은 무한히 많은 개수의 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행렬의 개수도 종류도 그렇죠. 영행렬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영행렬의 종류도 무한히 많겠죠. 그 크기가, 그러니까 영행렬의 꼴도 무한히 많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이제 이 영행렬을 뭐라고 이렇게 표시하냐면, 또 한 번에 우리 행렬 A, 행렬 B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것처럼 영행렬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영행렬은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동그라미 O처럼 이렇게 O를 크게 쓴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어떤 행렬이 있다, 임의의 행렬이 있다 했을 때, 자, 임의의 행렬 A에 대해서, 자, 영행렬이 O일 때 A 더하기 영행렬은 또 영행렬 더하기 A, 이 바꿀 수 있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가 되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되죠. 영행렬이니까 각 성분들끼리의 합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A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행렬하고 어떤 행렬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행렬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영행렬의 더하기는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영행렬에서 어떤 행렬을 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행렬의 이름을 한번 A라고 해볼까요? 자, 여기 요 행렬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A 행렬. 그러면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영행렬 빼기 A 행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각 성분에 대해서 해보면 0 빼기 마이너스 1, 0 빼기 마이너스 0 빼기 3, 0 빼기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0 부분을 없애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다시 말해서 지금 A 행렬에 각 성분의 부호를 바꾼 거죠. 맞죠? 부호를 바꿔버렸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0 빼기 A 행렬인데 간단하게 이 부분만 씁니다. 마치 이렇게 0 빼기 1을 한 걸 마이너스 1 쓰듯이 이것도 영행렬 빼기 A 행렬은 마이너스 A라고 씁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A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A 행렬의 각 성분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호를 바꿔준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자, A 더하기 마이너스 A. 이거 뭐 나올까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A. 이거 똑같겠죠? 이거 영행렬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두 행렬이 있는데 A 더하기 마이너스 B 행렬이다 하는 것은 뭐와 똑같냐 하면, 자, B 행렬의 모든 성분을 부호를 바꾼 녀석하고 A하고 더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결국은 A 빼기 B 하는 거랑 똑같겠습니까? 똑같겠죠. 그죠? 의미가 똑같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영행렬하고 어떤 행렬에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하고 그 어떤 행렬 하는 마이너스 부호를 행렬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행렬에 대한 의미이고요. 요걸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렬의 실수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행렬의 실수배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1, 2, 3, 4 행렬이 있는데 이 앞에다가 실수를 하나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 곱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곱하기가 되나요? 네, 곱하기의 의미를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 행렬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 곱하기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행렬 안에 있는 각 성분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즉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4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 결과가 3, 6, 9, 12 이렇게 나오는 것이 즉 뭐다? 행렬 1, 2, 3, 4를 실수배 3에 대한 3배를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배예요. 행렬 1, 2, 3, 4의 3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실수배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크게 어렵지 않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말이에요. 자, 보세요. 1, 2, 3, 4를 이걸 행렬을 A 행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A 행렬에 대해 가지고 마이너스 1배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각각의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줘 버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2, 3, 4가 될 거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거는 마이너스 A와 똑같네요. 앞에서 배웠던.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 0을 곱하면요. 0을 곱하면 0 곱하기 A를 하면 뭐가 될까요? 모든 성분이 0이 되겠죠? 이거 영행렬이겠죠. 여기 곱하기 0, 이거는 숫자 0이고요. 이건 영행렬입니다. 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이게 앞쪽에 나와 있는 실수배라는 게 앞에 실수를 곱해주는 거거든요. 행렬에. 그런데 실수를 곱해주면 이 안에 있는 성분들에 가까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게 그 행렬이라고 돼 있지만 결국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각 성분들 별도로는 숫자들 계산하는 거죠. 그 숫자들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배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K하고 L이라는 거 이거는 실수로 볼게요. 그리고 A하고 B는 행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보세요. 자, 실수를 먼저 곱해준 상태에서 행렬에 곱하나. 자, 행렬에다가 먼저 L을 먼저 곱해야 되겠죠. L 곱하기 A, A에다가 L을 먼저 곱해준 상태에서 K를 곱해주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뭘 먼저 해주니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안쪽에 들어가면 숫자들 각 성분별로 별도로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들 계산이라는 게 복소수 범위잖아요. 복소수 범위에서는 이런 식의 결합법칙이 다 성립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각 행렬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들끼리 곱셈이니까 성립을 하겠죠. 또 그 다음에는 K 플러스 L 실수를 2개 더해줬어요. 그 다음에 A를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거를 KA 하고 A에다 K를 곱한 녀석에다가 A에다가 A를 곱한 녀석을 더해주는 거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차이가 없죠. 왜? 어차피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은 전부 다 각각의 성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되겠습니까? 이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K 하고 A 플러스 B. 자, 두 행렬을 더한 다음에 K를 곱하나, K를 각각 행렬에 곱한 다음에 더하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왜 차이가 없느냐 하면,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안쪽에 전부 들어가면은 전부 각각의 성분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그냥 숫자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수배라는 계산이 별거 아니다. 각각의 행렬의 성분별로 따로 숫자 계산을 해주는 게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연산에 대한 부분,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대한 부분이 이 실수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성립을 해버린다. 라는 부분이 지금 중요하겠습니다.